백사. 흰뱀처럼 교활하고 영악했던 저의 어린 시절, 내 아들의 머릿속이 이상하다는 어머니 손에 끌려가 지능 테스트를 받았을 때 나온 성적이거든요. 아마 테스트를 하시는 분께서 무심하게 3초 이상 생각하지 않고 답을 고르는 애송이의 모습을 보며 대충 하고 집에 가서 누워있고 싶은 꼬맹이의 속뜻을 알아챈 것 같습니다. 뱀 같은 녀석이라는 말을 돌려서 표현한 듯 하지요. 아무튼 돌고래보다 월등히 뛰어난 지능을 갖고 있는 저라고 하더라도 뭔가 개미 사육장을 바라보며 개선에 대한 생각을 시작하게 된다면 멀쩡히 있는 사육장에서 문제를 떠올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퀴벌레 연산법입니다. 아시다시피 바퀴벌레들은 위험이 닥치면 지능이 대폭 상승한다고 하지요. 그것이 사실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목숨을 건다면 잠자고 있던 내 잠재지능 120을 꺼내와 도합 220을 뛰어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진다는 기적의 이론. 지능을 끌어올린 지금의 저는 뭐든 할 수 있는 최강의 개미 사육자. 개미들이 오들오들 떨고 있다는 것은 제가 또 이상한 짓을 한다는 것이지요. 큐큐 개미굴. 제가 최근에 생선들을 키우는 영상을 자주 보는데 말이죠. 생선을 볼 때 뭐 상면 관찰, 측면 관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볼 때 그 생선을 가장 예쁘게 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개념 같은데 여러분 이거 우리 개미쟁이들도 써야 하는 개념 같습니다. 상면 관찰 사육장, 측면 관찰 사육장 뭔가 있어 보이는 개념이잖아요. 역시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쓰는 것은 꿀맛이야. 물론 용어라는 것에는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내 개미들 생선보다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 예를 들면 생선들 어항에서 유유히 헤엄치죠. 우리 개미들 입문자들이 보면 어떻습니까? 왜 개미가 잘 안 커요 유유. 아주 비슷하다. 비슷하니 됐다. 이것이 유유상종. 아무튼 당장에 대충 사육장 만들 TV 하는 최신 X세대의 사육장 제작법을 구사하는 저는 주로 만들기 간단한 상면 관찰 사육장을 만드는데 말이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가 제가 상면 관찰 사육장을 좋아한다고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개미 사육장 자체가 예쁜 것은 세로형 측면 관찰 사육장이죠. 개미들을 옆에서 보는 것도 나름 예쁜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개미쟁이의 입장에선 측면 관찰 사육장도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하니 사실 저는 모든 개미 사육장을 좋아하는 것일까 싶네요. 아무튼 그래서 보통은 어떤 사육장이 좋나요? 하는 분들에게 아무거나 쓰라고 말하곤 합니다. 아무거나 쓰더라도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하다는 왜들 글이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선택법. 상면이든 하면이든 측면이든 뭐 어떤 것을 사용하더라도 시간이 지나 개미가 가득 차면 어차피 관찰면에 달라붙어서 개미들이 배를 보여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개미 사육, 개미의 배를 보기 위한 것일까? 개들은 배를 보이는 것이 복종의 의미라는데 개미 녀석들 이렇게 우르르 복종하면 조금 부담스러울지도. 결국 그래서 사용을 하면 상면이나 측면이나 관찰은 비슷하다는 뜻이 되고 둘이 그게 그거다, 큰 차이 없다 하는 것이라면 두 개 합쳐서 모두 즐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오랜 시간 노랭이를 보며 하고 있는 생각. 노랭이. 이런 영리한 생각이 아니라 침 질질 흘리면서 허접개미 녀석들에게 진심 사육 펀치를 날려주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사육장의 이름은 좋아 보이는 건 다 넣어 위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남들 아이디어 중에서 넣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넣겠다는 욕심이 많이 들어간 것이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다다익선이다다. 저처럼 혀 짧은 사람은 거꾸로 해도 똑바로 해도 다다익선이다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개미 사육장은 보통 두 가지의 수분 공급 시스템 중에서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수분을 넣는 양을 조절하며 공급하는 방식. 일반적으로 자작 사육장에서 많이 보이는 형태지요. 그냥 석고에 물을 뿌리지만 물이 자작자작하기 전까지만 습도를 충전하는 방법이랄까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물통을 만들고 그 물통에 수분으로 무한으로 즐겨요 하며 공급하는 방식이지요. 이런 방식은 보통 개인이 만들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물통을 어디 꽂거나 심어야 하는데 적당한 기성품이 없다 라는 것 때문에 요즘은 보통 3D 프린팅 사육장에나 적용되는 단점이 있지요. 물론 지금 저 같은 IQ 220의 슈퍼큐, 초큐라고 할 수 있는 초큐송이 사육 모드일 때는 뚝딱뚝딱 금방 만들어낼 수 있기도 하고 가전제품인 3D 프린터도 있지만
두 방식은 각각 나름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며 지금껏 사육장을 제작할 때 결국 한 가지의 방식을 선택하게 됐는데요. 왜냐하면 사육장을 만들 때 두 가지의 기법을 모두 사용하면 아주 투머치, 머치 번거롭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번 사육장, 때려 넣을 수 있는 것이라면 다 때려 넣겠다고 다짐을 하며 장난감마저 때려 넣으려다 실패했었기 때문이랄까요. 번거롭더라도 귀찮더라도 하겠습니다. 내 장난감의 복수! 이것이 옳게 된 개미 사육장이다. 아무튼 이런 구조를 사용해 줄 텐데요.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귀찮은 일은 빨리 처리해버리면 좋잖아요. 그러나 귀찮은 일은 안 하는 것이 좋죠. 모드가 끝나기 전에 사용될 물건들의 구멍을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영리해진 전자 머릿속 계산에 따르면 구멍 몇 개를 뚫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것 보세요. 와, 대충 조립해봐도 어마막지한 그림이 그려지네요. 여기에서 이제 빨대들을 통해 위치를 잡아주고요. 하지만 이 큰 사육장의 물통 부분이 겨우 6mm에 불과하면 개미들이 목마르다고 물 달라고 불과 친해지는 경우가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이 물탱크를 늘리기 위해 뚜껑 같은 거 하나 주어서 구멍을 뚫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대에 끼우면 어때요? 이런 계략! 지능이 220이라면 여러분도 집에서 간단히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준비를 마친 이 사육장에 석고를 부어줄 텐데요. 석고는 두 가지를 사용해 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석고, 그리고 계속 물에 접촉하기 때문에 약해질 물탱크 부분을 강하게 만들어줄 초경 석고. 먼저 빨대 밑부분을 막아주고 초경 석고를 먼저 부어줍니다. 이렇게 튼튼한 초경 석고가 굳었다면 흰색 석고에 물감을 타서 부어줄 것인데요. 이렇게 케이스에 석고를 부어주는 시간이 가장 재밌어요. 마치 배고픈 제비 새끼들 마냥 석고를 달라고 입을 벌리고 있달까요. 오구구구 맛있죠? 석고 주니까 맛있죠? 석고를 잘 먹은 녀석들이 단단하게 자라길 기다려주고 잘 성장해서 이제 어디 내놓아도 석고인 사육장이 됐다면 예쁘게 다듬어서 조립을 해주면 완성! 뭐든 일단 좋아 보이면 집어넣는 인간의 욕망과 사리사욕을 담은 사육장! 다다익선이 다다입니다. 이 사육장은 정성을 갈아 넣었다 보니 아주 요긴하게 사용 가능한데요. 우리가 보통 관리를 해줄 수 있을 때는 초경 석고 부분은 건조하게 사용하며 평소처럼 개미를 돌보다가요. 우리가 잠시 개미를 관리할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온다는 거죠. 예를 들면 2주 정도 가만히 있고 싶은 기분이 들 때, 그런 기분이 든다면 수분 공급을 멈추고 공병에 물을 담아 꽂아주기만 한다면 일반 석고 부분은 습도가 점점 떨어지면서 건조했던 갈색 초경 석고가 나는 이제 습한 부분이야 하는 역전세계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관리를 해줄 수 있다면 물을 빼고 관리를 시작하면 되고 어쩌면 쿄쿄의 개미굴 최고의 발명품이 아닐까. 과연 220의 IQ, 이 사육장을 보며 멘사까진 아니더라도 나사 빠진 사람 중에 으뜸이었다는 생각으로 잠재 IQ를 반납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